그러려면 왜 고소 대리를 하나요? 변호사는 직원을 통해서 밤늦게 새벽까지도 증거 채증을 시작합니다. 풀들을 삭제해버리고 채증을 못하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채증 후에는 게시물 삭제 요청해서 삭제해드리는 변호사한테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 서울경찰청장 성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은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다 설명드리고, 특히 집단고소라고 하죠. 악플 같은 걸 달았을 때 고소당했을 경우, 경찰에서 전화 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설명드렸습니다. 예전엔 이런 노래도 있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근데 정말 좋습니까? 유명인이 되는 것은 유명세라고 하죠. 대가를 치릅니다. 근데 그 대가가 범죄를 참는 대가일 수는 없죠. 여러분이 단지 유명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유명하지도 않지만 TV에 나왔다는 이유로 허위사실로 여러분의 사회적 평판인 명예가 훼손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이유는 없죠.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소위 악플들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만약에 방송에서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다. 방송문제가처럼 여기 링크 보이시죠? 전문 변호사죠. 그래서 빨리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런 악플들을 달았을 경우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어떻게 하는 절차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건 고소하는 사건은 쉽죠. 근데 악플들을 체증하고 보면은 깨는 수십 건에서 수백 건, 많게는 수천 건까지도 이릅니다. 엄청 많죠. 여러분, 개인이 뭐 방법을 찾아서 풀들을 일일이 보고 증거 수집한다고 캡처하고 범죄 일람표 만들고, 개인은 하기도 힘들 뿐더러 저는 절대 비추합니다. 그 악플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죠. 여러분이 분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문가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고소는 여기 전화하셔서 변호사한테 맡기십시오. 그 때문에 상처받고 힘드신데 그거 갖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악플을 다시 보면서 찾고 이거 한다? 굉장히 파괴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유명인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뭐 그냥 사인인데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일반 대중들한테 마녀사냥으로 악플로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범죄를 해서 범죄자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초한 정치인인데 그랬다, 제가 봐서 이 사람은 비난 가능성이 큰 사람인데 악플 때문에 고소를 진행한다, 그러면 저는 봐서 사회적인 상당성을 보고서 수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이 악플 고소를 하려는 분들에게 증거를 본인들, 의뢰인들 보고 갖고 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왜 고소 대리를 하나요? 그런 거를 변호사한테 맡겨서 변호사가 직원을 시키던, 변호사가 직접 하던, 변호사가 체증을 좀 해주고 사이트들 찾아서 악플을 고소하라고 고소 대리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한다고 뭐 여러분 링크 사이트 URL 주소 있잖아요. 그거 빼먹고 하고, 범죄 일람표에서 이게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하지만 그런 거 다 얘기하고 증거 순번을 매기고 어느 게시글이고 다 특정을 하고, 그때 말로 노가다 뿐만 아니죠. 이거는 육체적 노동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큰 정신노동입니다. 노동이 아니죠. 사실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고소대리라고 온 의뢰인한테 해오라는 선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급히 삭제할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캡처해가지고 드시는 거야 감사한 일이지만, 고소대리를, 특히 악플 고소대리를 할 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증거들을 채증하고 범죄론표를 만들어서 고소장을 잘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고소 사건들을 수임해 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소대리 한다고 전화하셔서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는 직원을 통해서 밤늦게 새벽까지도 증거 채증을 시작합니다. 악플들을 다 캡처하고 URL 주소를 따고 범죄 일람표를 만듭니다. 왜 그렇게 밤새서 일을 할까요? 악플들을 삭제해버리고 채증을 못하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악플들 고소를 집단으로 하기로 했다면 열정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빨리 채증을 하고, 채증 후에는 게시물 삭제 요청해서 삭제해드리는 변호사한테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 범죄 일람표 작성을 수사기관이 하는 양식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하셔서 그렇게 해서 제출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이 고소인 조사할 때도 고소인이 지방에 계신 분이라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냐, 아니면 관할이 어디냐, 이런 문제들은 변호사한테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고 맡기시면 될 일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한 경찰서 사이버팀에 갖고 가면 사이버팀이 싫어하겠죠. 왜냐면 여러분, 아이디만 갖고 이 사람이 제주도 사람인지 부산 사람인지 광주 사람인지 경기도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몰라요. 영장을 친 다음에 나중에 와서 알게 됩니다. 그럼
그럼 그 경찰서 관할이 아닌 경우는 관할 경찰서로 보냅니다. 그 일을 맡는 사이버팀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서울경찰청장 상도 받고 제가 또 선도위원도 하고 여천팀 사이버 자문도 하고 경찰분들하고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분들 일 2번 안 하게 양식에 따라 딱 만들어 드리고 고소장도 더 이상 손볼 필요 없이 그렇게 해드리고, 고소인도 고소 대리인 조사로 대리에 설 수 있게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나와서 피해자 진술하면서 2차 고통을 받지 않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고소 대리에 맡겼던 변호사의 진술로 해서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그때 경찰은 범죄 일람표와 증거들을 갖고 각 사이트별로 영장에 대해서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영장을 집행하면 악플 쓴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이트들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유튜브나 브라인드 같이 외국의 서버를 둔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이 악플,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경우들을 징벌적 손해배상, 즉 민사의 손해배상 영역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영장을 집행하려면 매우 힘이 들죠. 이 경우 잘 모르는 변호사들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냐, 다다익선이니까 나중에 합의금 받을 때 좋지 않냐, 그런 거 잘 모르고서 안 되는 사이트들 그런데 URL 따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그 시간 낭비는 결국에는 지연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경찰에서 접수를 잘 안 하고 심지어 많은 경우 다 각하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들하고 상담하셔가지고 전화 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어떤 사이트에 어떤 정도의 수로 할 것인가, 그리고 빨리 증거 채집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고소 대리 진술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인가, 영장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상담하신 다음에 진행하십시오. 이송하고 보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본인 관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관할이 아닌데 고소장이 접수된 서에서 이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다른 사건도 많고 바쁘니까요. 자기 관할 사건 하기에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빨리 종용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보내고 이송을 하면 경찰 단계에서 특정된 피고소인, 피의자에게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변호사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 가장 쉽죠. 빨리 끝나고 법적인 절차만 고소 취하내고 빨리 끝납니다.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겠다 해서 자기한테 악플 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2차 가해를 당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정보나 주소나 연락처가 노출될 경우 업무방해를 당할 때 심지어 찾아와서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무조건 고소대리를 해서 진행해서 집단고소를 하시는 것을 바라죠. 이 경우는 변호사에 따라서 직접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바로 송금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도 의뢰인의 계좌가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리 수령을 하고 분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또 연락 주십시오.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집단 고소를 많이 해보면 우리가 고소한 모욕 건수가 몇 건이고 명예훼손 건수가 몇 건인가, 그런 걸 따져보면 대강 합의가 몇 퍼센트 되겠다, 대강 처벌로 그냥 넘어간 경우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노하우들이 생깁니다. 나 합의금 안 내고 그냥 처벌 받을게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집단고소 악플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받은 벌금, 형을 확인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정신과 치료 같은 거 받고, 또 업무에 방해된 것들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되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혐의 없음 처분하는 경우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집단 고소 대리를 할 때는 첫 번째,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채증을 하는가, 의뢰인 보고 해오라고 하는가, 그것으로 필터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증을 하더라도 어느 기간 동안 하는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다 삭제하고 없어졌을 때 하는가, 집중적으로 빨리 야근하고 밤을 새우서라도 빨리 채증을 해서 고소를 진행하는가 확인하십시오. 고소인이 직접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가, 고소 대리인이 대행해서 해줄 수 있는가, 또 확인하십시오. 허위사실 명예훼손인 경우 허위사실인 거는 걸 고소인이 실무상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증거를 받아서 허위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입증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확인하고 선임하십시오. 합의 대행을 하는 경우, 합의를 해서 고소 취하를 해서 더 이상 문제를 없게 하는가,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상담해서 선임을 따로 인사를 하셔서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십시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공인, 특히 공직자들이 악플에 대해서 고소를 남발해서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대한변호사 이사인데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명이라는 이유로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해서 악플을 당하는 것은 사회적 평판에 대한 인격 살인이죠. 그 경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례들 있죠. 꽃다운 나이 연예인들이 악플로 자살을 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플을 쓰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전에 영상들 참고해서 주의하시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플을 당했다 할 때 내가 뭘 해보겠다고 증거를 체증하고 고소장 작성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악플을 당할 만큼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악플을 당해도 좋은 변호사를 만나셔서 더 연단당해서 더 잘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거나 과거만 보고 그 악플을 계속 보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럴 경우 정신적 외상을 입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로 악플 공격을 당하고 마녀사냥을 당한다. 그 경우 계제금지 가처분 악플 집단 고소를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꼭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고 이 구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구해온 사람에게 상금을 내리겠다고 해서 솔로몬 아시죠? 여러분 지혜의 왕이죠. 누구 애가 맞냐 따지는 재판을 했잖아요. 여자 둘이 각자 내 애다 내 애다 진짜 엄마가 누구냐를 가렸을 때 솔로몬이 이랬습니다. 애를 반으로 갈라서 줘라. 그때 울면서 아니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는 여자가 있었고 갈라서 주세요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입니다. 반으로 갈라서 주라는 여자는 엄마가 아니겠죠. 진짜 엄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를 하겠죠.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고소 대리를 하면서 의뢰인을 계속 이용하고 의뢰인 보고 체증을 해오라고 하고 합의금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변호사를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플을 달아서 여러분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적정한 정도로 배상을 해야 되고 그걸로 합의를 하고 오히려 용서를 하고 넘어가서 여러분 연단당하신 걸로 더 좋은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여러분은 빨리 일상으로 회복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녀사냥 여러분 그것도 지금 정말 힘들지만 그 지혜왕 솔로몬이 얻었던 교훈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악플 고소대리하고 진행하는 길게는 1년도 걸립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변호사한테 맡기신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최선을 다하고 억울하면은 출세하라고 하죠. 여러분 출세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한테 맡기시고 여러분은 본업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론이라는 건 웃겨서 한때는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이슈로 옮겨가고 또 다른 이슈로 옮겨갑니다. 악플러들은 그냥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집단 고소가 조금은 악플 잘못된 것을 강제적으로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플 집단 고소는 경험 있는 변호사한테 선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1년이나 끄는 사건인데 이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일에 집중하시고 믿고 맡길 변호사한테 맡기시고 여러분은 본업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유명하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유튜버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TV에 나왔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사회적 평판을 특히 허위사실로 끄집어내리고 명예훼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이지 여러분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건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더 크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플 당했다고 너무 힘들어하고 기죽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난 거 대단한 인연이죠. 저한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정탁TV의 문정탁 변호사였습니다. 상호 설명인데 너무 정중하게 나왔나요? 누군가를 비유하면 악플 단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전문 변호사한테 맡기셔서 일상 회복하시고 합의금으로 조금의 피해라도 배상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 고소해야지 처벌받고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넉놓고 놔두지 마시고 바로 전화하시고 지금까지 문정탁TV 문정탁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